안녕하세요. 션파사진 이야기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알래스키토 사진전을 다녀온 션팍 사진작가의 이야기예요. 꼭 가보고 싶었던 전시가 바로 알래스키토 사진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23일이고요. 그라운드 시소 이스트라는 곳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알래스키토 사진전의 포스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목장 건물이잖아요. 위에 지붕 이게 초록색이고 건물 자체는 빨간색이고 거기 보면 글 같은 게 써 있어요. 작품 옆에.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고 콜로라도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 목장 주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굉장히 큰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술 형식의 편집글 형식으로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목재의 이제 종이도 굉장히 텍스처가 있는, 그리고 글자도 약간 타이포적인 느낌이 나는, 사진도 좋지만 야, 이런 감성은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래스키토 사진전의 첫 번째가 이제 콜로라도의 풍경인데, 이 콜로라도가 갖고 있는 풍경의 아우라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 따뜻하게 느껴지는 아우라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더라고요. 말도 나오고. 근데 제가 좀 중심적으로 봤던 거는 프레임이었어요. 프레임 자체가 요시고처럼 막 다양한 프레임, 목재의 다양한 색깔을 쓴 게 아니라 우드적인 느낌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드 톤도 굉장히 저는 좋게 봤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대부분 다 액자에, 요시고 사진전도 그렇지만 그라운드 시소에서 전시하는 작품들은 유리가 없어요. 유리가 없다 보니까, 빛 반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벽과 벽 사이를 지나가는 공간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든지, 그림 같은 경우에 만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만지면 큰일 나죠. 훼손을 하는 건데, 이번에 알래스키토 사진전에서는 실제 작품을 만질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인테리어적인 요소의 역할도 굉장히 컸는데, 이게 넘어가는 책장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도어 형식으로. 저도 이렇게 손으로 작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물론 프린트되어 있는 이미지를 만진다고 했고 거기에 느껴지는 텍스처가 막 손 마디마디에서 막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림을 뭔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사진도 어떻게 보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사진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에 몇 개씩 넘겨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실제 그 텍스처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만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용적인 부분도 물론 좋았겠지만, 그런 디스플레이 형식이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어린이 미술관 같은 데 가보면 직접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번에 알래스키토 사진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적인 부분이 실제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게끔 한 거,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사진전 앞에 좀 들어가 보면 약간 저도 좋아하는 거지만, 이제 미국의 북부 지역 저도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로키 산맥 주변으로 정말 눈이 엄청 많이 와요. 뭐 가스스테이션 같은 데 가보면 막 사람이 막 거의 이렇게 막 파묻혀 다니고, 막 자동차들 막 후륜 구동들은 막 빙글빙글 돌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뭐 산타페 4륜 구동이라 겨우겨우 뭐 지나가기도 하고, 저도 이제 대륙횡단 작가다 보니까 주간에는 아무래도 이쁜 풍경 많이 보죠. 근데 그런 풍경이 가지고 있는 겨울 풍경인데도 이미지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강했지만, 저는 그 목재가 갖고 있는 그 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재가 갖고 있는 약간 꽉 잡아주는 느낌? 그걸 또 홈을 파가지고 그 안에 이미지를 넣었더라고. 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거 아닌가? 왜냐면 나무 프레임 위로 이제 이미지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에 홈을 파갖고 이미지를 안에 집어넣었더라고요. 오히려 추운 지방 가보면 나무들이 더 두껍잖아요. 나무들이 자라는 속도가 더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단단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나무는 아니지만 그 목재가 갖고 있는 힘이 그 겨울이 가지고 있는 고요함을 탁 잡아주는 느낌? 그 다음에 그 중앙에 기둥 형식으로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괜찮은 전시가 아니었나, 디스플레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한 전시도 있었는데,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면 이제 LED적으로 사진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화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뒤에서 이제 백라이트가 들어와야 이미지가 보이는. 그래서 요시고 사진전도 그런 게 많았는데, 특별히 그라운드 시
도시소에서 하는 전시 기획에는 LED를 집어넣어갖고 백라이트가 존재하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두 번째 섹션에서도 라운딩 되어 있는 인테리어 벽에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스타 감성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거기 글이라든지 뭔가 이미지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은 뭔가 실험적인 것들, 디지털적인 작품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겹치는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AI 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실제 종이 커트를 해갖고 모아놓은 것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북 디자인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 북이라고. 크게는 뭐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재단한다거나 이렇게 고쳐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작품. 세 번째 섹션은 뭔가 실험적인 부분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22년도에 전업 작가로 오시면서 이것저것 좀 다른 새로운 것들, 시도하는 것들 좀 보여주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약간은 노골적으로 녹여져 있지 않았나. 기획자의 역할도 있고 뭔가 다양한 시도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이제 사진과를 나온 친구들이나 디자인 쪽을 전공한 친구들한테는 조금은 식상할 수 있는 섹션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섹션은 이제 소통하는 섹션이더라고요. 소통에 대한 섹션인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뭐 이렇게 글 남기듯이 자신의 사진에 대한 어떤 뭔가 연결고리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은 섹션이었어요. 첫 번째 섹션하고 두 번째 섹션에 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섹션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중시하게 생각하는 게, 사진작가로서 이제 성장했다라기보다는 마케터의 직장인으로서 이제 전업작가를 선택하면서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진실하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이 알렉스 키토의 순수함이라는 건 여실히 느껴질 수 있는데, 약간 제가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조금 미술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섹션적인 것들, 뭔가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들고 들어오는 작가가 이제 에드워드 호퍼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처럼 찍고 싶어서 아버지 부모님이 하시는 이제 오두막, 뭐 은퇴 후의 오두막을 그런 식으로 약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했고,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창문이거든요. 윈도우. 그래서 윈도우 작품이 한두 점 있어요. 근데 에드워드 호퍼를 공부해보면 사실은 약간 좀 냉소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나이트 어웍스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작품이 사실 1929년도 경제공황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일꾼들의 굉장히 고된 하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이잖아요. 1942년도 작품이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닝선이라고 1955년도 작품도 그렇고, 창을 통해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좀 투영했는데, 약간 그런 사실주의적인 그림, 거기에 이제 작가가 뭔가 이미지적으로 조금 더 색감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콘트라스트라든지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인물 배치와 또 공간 배치와 빛의 배치. 저도 에드워드 호퍼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언노운 필리핀 작품 얘기하면서도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리뷰나 이런 거 보니까 그거 섹션 하나밖에 없어서 뭔가 도전적이라거나 뭔가 시도적인 부분, 약간 예술가로서 가져가야 되는 고집적인 부분, 거기에 있는 띵킹이라는 것들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약간은 그림적인 요소, 약간 미장센적인 요소, 그 에드워드 호퍼가 갖고 있는 현대인들, 그 당시 현대인들의 어떤 괴로움이라니 고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불안감, 그리고 호퍼 자체는 너무 키가 크고 약간 마르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있던 작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에드워드 호퍼 얘기가 조금 와닿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 가볍지 않았나. 요시고 사진전에 대한 댓글도 좀 인스타 감성이다. 이번에 그런 유튜브의 댓글을 봐서 그런지 조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뉘앙스는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과연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얘기한 거고,
그 뉘앙스적인 사진이 한 점 정도 있는데 그게 전시장에서 딱 그 부분만 부각시킬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에 되어 있던 게 약간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는 그 이후의 작품, 그 이상의 작품에 어떤 컨티뉴얼리한 계속적인 작품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가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 사실주의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그 안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돼가지고 작가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좀 응어리가 있는 느낌의 이미지는 사실은 알레스키토 사진전에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응어리진 느낌? 작가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생각이 사실은 꼭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잖아요. 대중적인 사진,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익히 느낄 수 있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그 안에 작가의 약간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저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니까 알레스키토 사진전이 가지고 있는 전시가 요시고 사진 전시보다는 좀 미흡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작품 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미지적으로 컨티뉴얼리하게 감정이나 감성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알레스키토 사진전 같은 경우는 1번 섹션과 2번 섹션에 비해서 3번 섹션과 4번 섹션에서 느껴지는 뭔가 강렬한 인상보다는 기획자 역할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작가의 힘이 다 떨어졌는데 이 기획자가 그걸 어떻게든 끌고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니까 영상 섹션도 뭐 존재를 하고 그 영상 섹션이 사진이 갖고 있는 섹션보다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좀 높고 그 다음에 사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백을 굉장히 많이 둔 작품들이 있어요. 알레스키토는 굉장히 많은 걸 실험했던 것 같아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그걸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디스플레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감정이 좀 보여지는 부분에서 다르게 보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가 굉장히 좀 구체화되고 조금 더 디테일해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진을 찍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본 이 전시에 대한 부분을 더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프린트 워크도 이게 뭔가 행인 걸어놓은 작품도 있고 이제 천처럼 이제 늘어뜨린 작품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너무 다양한 어떤 인쇄 방식이라든지 프린트 방식이 너무 존재하는 것도 알레스키토라는 작가가 순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베이스고 사진은 22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쭉 밀어붙이려고, 저는 좀 너무 다양한 거 시도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라운드 시소의 전시 알레스키토전 그래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전시로 봤고요. 여러 가지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구성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저는 알래스카 사진 너무 좋게 봤거든요. 저도 알래스카 갔지만 그 알래스카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내용, 특히 알레스키토 사진 작가는 필름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필름이 가지고 있는 감성 그런 것도 또 현상하고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앞에 부분에 약간 비판적인 시각은 다 버리더라도 이 알레스키토가 갖고 있는 순수함, 그리고 아무래도 전업 작가로 지내오면서 생기는 필름이 가져가야 되는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 뭐 작가로서의 책임져야 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높게 평가되는 작가가 아닌가. 제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전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약간 방랑자라고 해야 되나, 사진작가라고 그러면 역마살이 꼭 존재하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제일 안 받는 직업이고 가장 자유로운 영혼의 직업이라고 하는데, 사진작가로서 알레스키토 사진전을 본 천박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